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살다 보면 어떤 순간은 평생 잊히지 않는 법입니다. 뉴욕 JFK 공항, 폭설이 내리던 그 밤이 그랬습니다. 눈발은 거세게 몰아쳤고 활주로 위의 불빛은 흔들렸습니다. 형광등 아래로 들이운 사람들의 그림자에는 피로와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짐을 끌며 한숨을 쉬었고 또 누군가는 항공사 직원에게 항의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자 아이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어르신들은 딱딱한 의자에 몸을 기댄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웃지 않았고 서로의 얼굴조차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공항 전체가 불만과 한숨으로 메워져 있었죠. 그때 B17 게이트에서 의료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날카로운 경보음이 공기를 찢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고 무슨 일이지?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신사가 고개를 떨구며 숨을 거두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손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눈 좀 떠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끝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를 두고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그들의 무관심과 뒤섞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파란 제복의 여성이 군중을 가르며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은빛 배지가 반짝였습니다. 대한항공 승무원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노신사 곁에 무릎을 꿇으며 손녀에게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침착하세요.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고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서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 순간 공항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음도 불만도 지연의 무게도 멈췄습니다. 그녀의 한마디에는 진심이 있었고 그 진심은 곧 기적이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순간은 평생 잊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톰 베이커입니다. 뉴욕 JFK 공항에서 14년째 근무 중인 지상직 직원입니다. 처음 이곳에 발을 디뎠을 때가 어제 같습니다. 29의 젊은 나이였죠. 사람들은 종종 말하죠. 그 정도면 이제 공항 생활은 눈 감고도 하겠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절대 익숙해지지 않는 곳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의 만남과 이별이 오가는 곳, 매 순간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살아있는 도시이니까요. 어떤 날은 설렘을, 어떤 날은 눈물을 목격합니다. 그날은 12월의 마지막 주말이었습니다. 유난히 매서운 폭설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눈은 활주로를 덮었고 비행기들은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탑승구 앞마다 초조한 승객들의 한숨이 이어졌고 분실 수화물과 일정 변경 문의로 터미널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공항 전체가 마치 불안과 짜증이 뒤섞인 거대한 생명체처럼 숨쉬고 있었죠. 교대 인력이 오지 못해 우리는 밤샘 근무에 돌입했습니다. B터미널 환승구역에 지원 좀 부탁해요. 게이트 C12 수화물 분실 확인 요청. 무전기에서는 끊임없이 호출음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커피 한 모금 마실 틈도 없이 A, B, C 터미널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모든 신호음과는 달리 귀를 찢는 듯한 긴박한 무전이 흘러나왔습니다. B17 게이트, 휠체어 승객 의식 없음. 의료팀 즉시 요청.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14년 경력 동안 수많은 위기 상황을 봤지만 이런 호출은 단 한 번도 익숙해진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길 비켜주세요. 환자 발생입니다.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B17 게이트까지는 단 200m 남짓, 그러나 그 거리는 끝없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신발 바닥이 젖은 바닥을 미끄러지듯 스치며 달렸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게이트에 도착했을 때 한 노신사가 휠체어에 축 늘어진 채 고개를 떨군 상태였습니다. 그의 손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울부짖으며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요. 눈 좀 떠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주변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어 영상을 찍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앞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고요했습니다. 의료팀은 어디 있죠? 3분 내 도착 예정입니다. 3분. 하지만 그건 이 노신사에게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3분이 생사를 가를 수도 있었으니까요. 나는 CPR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군중 사이를 가르며 누군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파란 제복의 여성이었습니다. 대한항공 승무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산소 장비 있습니까? 응급조치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 의료팀이 오지 않았습니다. 장비는 허가 없이는 내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녀는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분이 숨을 못 쉬면 그 규정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 한마디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4년 동안 철저히 매뉴얼을 지켜온 나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머리가 아닌 마음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나는 무전기를 들고 말했다. 지상 근무자 톰 베이커, 산소 장비 사용 승인. 응급 상황으로 즉시 진행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수건으로 환자의 머리를 받치고 휴대용 산소 마스크를 연결했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놀라웠습니다. 정확하고 빠르지만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 가늘던 노신사의 호흡이 서서히 아주 미세하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에 푸른빛이 옅어지고 가슴이 아주 천천히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숨 쉬세요. 저 여기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 짧은 문장에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노신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손녀가 울면서 그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제 천천히 숨 쉬세요. 그 순간 공항의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수백 명의 발소리, 엔진 소리, 방송 음성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기도했습니다. 200명 넘는 사람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단 한 사람의 생환을 바라보던 그 순간 그건 기적이었습니다. 의료팀이 도착했을 때 환자는 이미 호흡이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조치했죠? 완벽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대한항공 승무원입니다. 의사는 그녀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전문가시네요. 골든타임을 정확히 지키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이마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무릎 꿇은 바지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엔 어떤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했습니다. 자신의 일을 다했을 뿐이라는 듯. 그녀는 마지막으로 손수건을 접어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영웅은 떠들지 않는다는 걸요. 그들은 조용히 나타나 한 생명을 살리고 아무 일 없던 듯 떠납니다. 그녀처럼 말입니다. 그날이 그랬습니다. 뉴욕 JFK 공항, 폭설이 내리던 밤. 활주로의 불빛은 희미했고 창밖의 눈발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공항 천장의 형광등은 여전히 밝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누군가는 짐을 끌며 한숨을 쉬었고 또 누군가는 항공사 직원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이들의 울음, 안내방송, 휠체어의 삐걱거림이 뒤섞였습니다. 밤 10시를 넘긴 공항은 피로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때 B17게이트에서 비상호출이 울렸습니다. 휠체어 승객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고 복도는 순식간에 웅성거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신사는 의식을 잃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손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제발요.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끝은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파란 제복의 여성이 군중을 가르며 걸어왔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은빛 배지가 반짝였습니다. 대한항공 승무원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 한마디에 공항이 멈춰섰습니다. 소음도 불만도 지연의 무게도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있었고 그 진심이 곧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건 흔들리지 않는 결심이었어요. 두려움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가진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흔들림도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있었죠. 나는 망설였습니다. 매뉴얼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14년 동안 몸에 새겨진 규정들 의료팀. 도착 전 산소 공급 금지, 비행 전 장비 사용은 관리자, 승인 필수. 그 모든 문장이 내 어깨 위에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잘못된 판단 하나가 내 경력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정이 생명을 대신할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가 내 망설임을 끊었습니다. 톰 씨, 지금은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내 귓가를 울렸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승인합니다. 지금 바로 조치하세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책임이 가벼워진 게 아니라 마음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옳은 일이다. 그 단순한 진실이 나를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환자의 머리를 받쳤습니다.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베개처럼 접더니 휴대용 산소 마스크를 연결했습니다. 그 손놀림은 믿기 어려울 만큼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훈련받은 사람처럼. 산소 공급 시작합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환자의 가슴이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입술의 색이 푸른빛에서 옅은 분홍빛으로 바뀌고 손끝이 따뜻해졌습니다. 생명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한 생명을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숨 쉬세요. 저 여기 있어요. 그 한마디가 공항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200명 넘는 승객이 조용히 숨을 죽였고 아이들도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말은 기도가 되었고 그녀의 행동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공항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잃은 듯 했습니다. 비행기 엔진 소리도 안내방송도 멎은 것 같았죠. 남은 건 단 한 사람의 숨결. 그 작은 숨이 모두의 마음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의료팀이 도착했을 때 이미 환자의 호흡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놀라서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누가 응급조치했습니까? 나는 그녀를 가리켰습니다. 저 승무원입니다. 대한항공.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전문 의료진 수준이에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 말이 유난히 담담하게 들렸습니다. 그녀의 제복에는 먼지가 묻었고 손끝은 얼어 있었지만 그 얼굴엔 안도감과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환자가 들것에 실려나간 후에도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박수를 쳤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을 다시 접었습니다. 그 손수건은 환자의 머리를 받쳤던 그 천이었죠.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가슴에 넣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미소 없이.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용기란 세상이 보지 않아도 행동하는 힘이라는 걸. 그녀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저 사람이니까 움직인 것입니다. 규정을 깨뜨린 게 아니라 규정의 목적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규정이 지키려던 건 생명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공항이라는 곳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수많은 절차와 매뉴얼 사이에 갇혀있던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14년 동안 나는 규정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규정의 진짜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녀의 한마디 그 규정은 이분이 숨을 못 쉬면 무슨 의미인가요? 그 말이 내 인생의 기준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활주로를 등졌습니다. 그 뒷모습은 눈보라 속에서도 또렷했습니다. 파란 제복이 하얀 눈 속에서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내 마음속에 새로운 규정을 하나 세웠습니다.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다. 그 한 문장이 이제 내 삶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공항은 다시 평소처럼 분주해졌습니다. 비행기들은 제 시간에 이륙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떠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날의 장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눈보라 속 무릎을 꿇고 환자를 살리던 그 여성 승무원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올랐고 귀를 막아도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지금쯤 어디쯤 날고 있을까?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름도 밝히지 않았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그 조용한 용기는 상상도 못한 속도로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반 출근길에 핸드폰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내 SNS 계정에 수백 개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으니까요. 밤사이 내가 올린 짧은 글이 좋아요 10만, 공유 5만 회를 넘긴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나는 어젯밤 모든 일이 끝난 뒤 잠시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떠올라 충동적으로 한 줄을 남겼습니다. 오늘 밤 한 한국 승무원이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흐릿한 사진 한 장 눈 덮인 게이트 바닥 위 무릎을 꿇은 그녀의 모습.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그 한 장의 사진이 밤새 뉴욕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댓글은 폭발했습니다. 이 시대 진짜 영웅이다. 국적 따위가 무슨 상관인가. 인간으로서 존경한다. 그녀의 말 한마디가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다. 나는 화면을 보며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진 속에서 잊고 있던 인간성을 본 것입니다. 규정, 절차, 매뉴얼 그 단단한 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잃고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출근 후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이미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 로이터, CNN, 심지어 한국의 방송사 기자들도 보였습니다. 톰 베이커 씨 직접 목격자시죠? 그녀가 어떤 분인지 기억하십니까?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말해도 될까? 하지만 이미 여러 승객들의 제보로 그녀의 소속 항공사와 얼굴은 공개된 상태였습니다. 대한항공의 박지은 팀장. 그녀의 이름이 뉴욕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CNN은 그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규정보다 인간을 택한 대한항공 승무원.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그녀가 무릎 꿇은 사진과 함께 내 SNS 게시글이 인용되었습니다. 톰 베이커,
JFK 공항 지상직 직원의 증언, 그녀의 눈빛엔 단 한 가지 확신이 있었다.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것. 그때부터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인터뷰 요청, 기사 협조, 강연 제안하지만 나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내 이름으로 포장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그녀의 진심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한 한국 기자가 내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톰 씨, 그녀는 지금 한국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에 감동하고 있어요. 메일을 읽으며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한마디가 대서양을 건너 한국 사람들의 마음까지 울리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공항 식당에 앉아있던 동료가 말했습니다. 톰, 넌 운 좋았어. 그 자리에 있었잖아. 그녀를 본 사람은 너뿐이잖아.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운이 아니라 배움이었어요. 그녀는 나에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거든요. 그날 이후로 JFK 공항 내부 게시판엔 누군가 손으로 쓴 문구가 붙었습니다. 규정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작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문장은 공항 전 직원의 마음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그녀의 용기는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씨앗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곧 한 공항의 문화를, 한 도시의 마음을, 그리고 세상의 방향을 바꾸게 될 것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엔 비행기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도 그녀처럼 누군가를 위해 진심을 다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내 메일함은 폭발했습니다. 잠에서 깬 건 새벽 5시 반. 전날의 여운 때문인지 쉽게 잠이 오지 않았는데 커피를 내리며 습관처럼 휴대폰을 확인한 순간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알림 999. 읽지 않은 메일이 5,000통이 넘었고 SNS에는 전 세계에서 온 메시지들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내가 올린 짧은 글이 하룻밤 사이에 30만 번 이상 공유된 것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 잔을 놓고 다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오늘 공항에서 기적을 봤습니다. 한 승무원이 규정보다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뉴욕 시민들의 잠든 마음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전 세계로 번져갔습니다. CNN, BBC, 로이터, 뉴욕타임스, 심지어 프랑스, 독일, 일본의 방송사까지 그녀의 이야기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제목을 달았습니다. 규정보다 사람. 그 짧은 문장이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 사람들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CNN 메인 앵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응급조치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인간다움의 복원이었습니다. BBC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대한항공 승무원의 용기가 JFK의 영혼을 바꿨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내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손으로 화면을 만지며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영혼을 바꿨다. 그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한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공항의 문화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공항 로비에는 그녀가 무릎을 꿇은 순간의 사진이 대형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고 박수를 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한 노부부가 손을 잡고 그 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시울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아직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나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내게 몰려왔습니다. 톰, 내가 그 글 쓴 거지. 지금 뉴스에서 봤어. 전 세계가 난리야. 내 글이 CNN에 실렸다더라. 하지만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글이 아니라 그녀의 행동이 세상을 움직인 거예요. 그날 오후 대한항공 측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박지은 팀장은
매뉴얼을 어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한 문장은 규정의 의미를 새로 정의한 선언이었습니다. 규정을 어긴 게 아니라 규정의 목적을 지킨 것. 저녁 뉴스에서는 그녀가 인천공항에서 취재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여느 유명인처럼 들떠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이토록 또렷하게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규정을 먼저 생각할 순 없었습니다. 그 말에 기자들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외감에 가까웠습니다. 짧고 단호한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15년의 경력, 수많은 훈련,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뉴욕의 작은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보았습니다. 모니터 속 그녀는 여전히 그날의 그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했고 단호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언어보다 빠르다. 우리는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나라에서 살지만 진심은 번역이 필요 없습니다. 그녀의 한 행동, 그 한마디가 세상에 무엇이 옳은가를 다시 묻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JFK 공항의 전광판에는 새로운 문구가 떴습니다. 규칙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2024년 12월 10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공항을 걸으며 그 전광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빛 속에 그녀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팀장님. 당신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엔 별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 별빛 하나하나가 그녀의 진심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공항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빴지만 그 속도 속엔 미묘한 온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짐을 떨어뜨리면 먼저 다가가 돕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직원들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승객을 대할 때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한마디가 만들어낸 변화였죠. 그리고 어느 화요일 오후 나는 다시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날은 특별할 것 없는 평일이었습니다. 눈 대신 햇살이 공항 유리벽을 반짝이게 비추던 날이었죠. 나는 평소처럼 도착 게이트를 확인하며 승객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파란 제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익숙한 색깔, 단정한 자세,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나는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점점 가까워지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그 폭설의 밤 생명을 구하던 바로 그 사람. 대한항공의 박지은 팀장이었습니다. 박 팀장님. 내가 부르자 그녀가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톰 씨. 그녀는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게이트 옆 커피 자판기 근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비행 전이라 바쁘다는 그녀에게 나는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비행이라서요. 하지만 그 마음만으로 충분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게 달라졌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뉴스에서 그리고 이 공항에서도요.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그날 당신이 승인해주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시작한 일이에요. 당신이 용기를 냈기에 우리가 함께 움직였던 거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용기는 저 혼자만에게 아니었어요.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죠. 그날 우리는 팀이었잖아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팀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하게 들린 적이 있었던가.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 다른 회사의 사람이었지만 그날 밤 단 하나의 목표 아래 움직였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일. 그 공통의 마음이 우리를 연결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보던 뉴스 속의 미소와는 달랐습니다. 그건 세상의 이목이 아닌 진심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에는 안도와 겸손, 그리고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세월의 잔잔한 주름이 있었지만 그건 피로가 아니라 따뜻함의 흔적이었습니다. 요즘도 여전히 비행하세요? 네. 하지만 요즘은 안전교육 강사로도 일해요. 신입 승무원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이곳에서도 좌우명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항 회의실 벽에도 붙어 있죠.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 우리는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당신이 시작한 그 정신이 이제는 이 공항의 문화가 됐어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톰 씨, 세상을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한지도 몰라요. 누군가의 진심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규정을 넘어선 진짜 리더라고. 다음엔 인천에서 뵐까요? 그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좋죠. 이번엔 제가 커피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럼 약속이에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짧았지만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지금도 그녀의 미소를 떠올릴 때마다 이 공항의 차가운 공기가 조금은 덜 차갑게 느껴집니다. 나는 그녀가 탑승구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파란 제복이 햇살 속에서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내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활주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녀가 탈 비행기였을 것입니다. 나는 그 비행기를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안전한 비행 되세요, 박 팀장님. 그 사건 이후 JFK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공항은 매뉴얼로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그 기계 안에는 사람의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2주 뒤 공항 운영본부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런 대규모 회의는 흔치 않았습니다. 운영이사, 보안 책임자, 의료팀장, 법무 담당, 그리고 지상 직원 대표로 나도 초청되었습니다.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는 한 장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현장이었습니다. 폭설 속에서 한 한국 승무원이 무릎을 꿇고 환자를 살리는 장면.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운영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걸 배워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규정은 안전을 위한 장치이지만 때때로 그것이 사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규정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두는 공항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에 모든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감동이 이미 모두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새롭게 제정된 정책이 바로 인간 우선 프로토콜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장 근무자가 규정보다 생명을 우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은 개인이 아닌 조직 전체가 함께 지는 것. 공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의료팀은 장비 접근성을 높이자고 제안했고 지상직 대표인 나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업무는 비행기뿐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일입니다. 진짜 안전은 매뉴얼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회의실에는 오랜만에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자발적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건 단순한 규정의 수정이 아니라 철학의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몇 주 뒤 JFK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JFK 공항, 인간 우선 선언하다. 한국 승무원의 용기가 미국 공항 정책을 바꾸다. 그녀의 이름은 다시 헤드라인에 올랐습니다. 박지은, 한 사람의 행동이 세계 공항을 바꾸다.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프랑크푸르트, 두바이 세계 여러 공항에서 같은 제도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들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JFK의 인간 우선 프로토콜을 모델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공항 로비 한쪽 벽면에 기념현판이 세워졌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이곳에서 인간성이 승리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승무원은 규칙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매일 수만 명의 승객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어떤 이들은 사진을 찍고 어떤 이들은 잠시 멈춰서서 읽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 문구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 후로 나에게도 새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공항 직원 교육 담당자로 초청된 것입니다. 신입 직원들을 상대로 인간 우선의 의미를 전하는 강의를 맡게 되었죠. 첫 강의 날, 나는 연단에 올랐습니다. 100여 명의 신입 직원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14년 동안 저는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수많은 규정을 외우고 매뉴얼을 따르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저는 한 사람의 행동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규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걸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화면을 켜고 그녀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그녀의 모습, 그리고 그 단호한 눈빛. 이 사람의 이름은 박지은 팀장입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청중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눈을 닦았습니다. 그날의 박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나는 그날 밤 늦게까지 공항을 걸었습니다. 활주로 끝에는 불빛이 반짝이고 하늘로 떠오르는 비행기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구나. 거대한 시스템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에서 시작된 변화로 말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내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여전히 이곳에서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갔지만 그 폭설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365일이 지났지만 그날의 온도와 눈발과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도 희미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현판 앞을 지날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 한마디는 내 인생의 좌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 회사에서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톰, 인천공항 쪽과 협력 미팅을 진행할 인원을 추천해달래.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지만 나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비행시간 14시간. 뉴욕을 출발해 태평양을 건너 드디어 한국 땅에 닿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유리와 철로 빛나는 거대한 공간, 정확하고 조용히 움직이는 시스템. 모든 것이 세련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처음 보는 나라, 처음 밟는 땅이었지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미팅을 위해 공항 내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우연처럼 운명이 다시 나를 찾아왔습니다. 복도를 걷던 중 멀리서 파란 제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익숙한 색, 단정한 자세,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 그녀였습니다. 박 팀장님. 한국어로 연습했던 발음이 본능적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몇 번이나 연습했던 그 한마디가 드디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렸고 놀란 듯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톰 씨. 그녀는 내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는 공항 한쪽의 라운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밖엔 거대한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이곳에 오셨다니 반가워요. JFK에서 있었던 그 일, 저도 여전히 잊지 못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공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간 우선 프로토콜이 전 세계로 퍼졌어요. 그녀는 놀란 듯 입을 막았습니다. 정말요? 네, 지금은 다른 공항들도 그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당신이었죠.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함께한 일이에요. 그날 당신이 승인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날 밤은 그냥 또 하나의 비극이 됐을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근했습니다. 오랜 친구처럼, 아니 전우처럼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공항 확성기에서 안내방송이 울렸고 멀리서 비행기가 천천히 활주로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톰 씨, 인생이란 결국 이런 만남의 연속인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진심에서 시작되죠. 그녀가 웃었습니다. 3일 뒤 뉴욕행 비행, 제가 담당이에요. 그때 다시 뵈어요. 그녀는 가볍게 손을 흔들고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엔 여전히 진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3일 후 인천공항 출국 게이트. 비즈니스석 탑승구 앞에서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날과 똑같은 파란 제복, 똑같은 단정한 미소. 환영합니다, 톰 씨.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비행이 시작되었고 구름 위로 솟아오르며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그녀의 말이 다시 귓가를 스쳤습니다.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그 말은 단지 응급 상황의 선언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비행기 엔진 소리가 잦아들자 나는 창밖으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사람보다 중요한 규정은 없죠.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내 안에서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녀처럼 살 수 있을까? 매 순간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을까? 답은 쉽지 않았지만 적어도 노력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게 보여준 것처럼 말입니다. 창밖의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 구름 너머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런던 히드로 공항 한켠에는 대한항공 승무원 한 생명을 살리다라는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나는 지난해 출장길에 그 사진을 직접 봤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무릎을 꿇고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흐릿한 화질 속에서도 그 눈빛만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단호하지만 따뜻한 두려움 대신 책임이 담긴 눈빛이죠. 그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이곳에서 한 사람의 용기가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매일 수만 명의 승객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누군가는 커피를 든 채 바빠 걸음을 재촉하고 누군가는 비행기 시간을 확인하느라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가끔 누군가는 그 앞에 멈춰 섭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그 사진이 가진 힘은 말보다 빠르게 마음에 닿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공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벌써 16년째입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출근길에 그 사진 앞을 지나며 나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인사하죠.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 박 팀장님. 공항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이륙과 착륙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사람들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다면 이곳을 움직이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규정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스템. 그건 단 한 사람의 행동에서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지난주 신입 직원 교육을 맡았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규정을 어긴 게 아니라 규정의 본질을 지킨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무릎을 꿇은 그녀의 모습, 손에 쥔 산소 마스크, 그리고 그 표정. 이분은 대한항공의 박지은 팀장입니다. 그녀는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라는 말로 우리 모두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한마디는 지금 이 공항의 철학이 되었죠. 청중석은 조용했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닦았고 누군가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제도나 자본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의 진심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어 교육을 마치고 나왔을 때 한 신입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그분은 지금도 비행하시나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여전히 하늘을 날고 있죠. 가끔 뉴욕행 항공편에서 만납니다. 그분은 늘 같은 미소로 승객들을 맞아요. 그날 저녁 공항 로비를 걸으며 나는 다시 그 사진 앞에 섰습니다. 밤 10시, 조명이 어슴풀에 비추는 그 벽 앞. 낡은 액자 속 그녀의 눈빛이 마치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온기였습니다. 진심은 그렇게 말보다 먼저 전해집니다. 그녀가 그날 보여준 행동처럼 말입니다. 무릎을 꿇고 손수건을 꺼내고 한 사람의 생명을 향해 온 마음을 다했던 그 진심 말입니다. 그녀의 진심은 200명의 사람을 움직였고 그 200명의 감동은 200만 명의 마음으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의 공항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모두가 믿기 어려웠던 일 하지만 나는 봤습니다. 진심이 시스템을 넘어 세상을 바꾸는 순간을요. 오늘도 활주로를 걷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또 다른 비행기가 착륙합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 같은 다짐을 합니다.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그녀의 진심이 내게 전해진 것처럼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그 진심을 전할 차례입니다. 진심은 언어보다 빠르게 마음에 닿는다. 그리고 그 진심이 세상을 움직인다. 작은 행동 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 저 멀리 활주로 끝에서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이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고 불빛이 반짝입니다. 나는 그 비행기를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 안에 탄 수백 명의 승객들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그리고 그들을 지키는 승무원들에게 감사하다고. 그 중에는 어쩌면 그녀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 기꺼이 무릎 꿇을 준비가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16년. 짧지 않은 세월이지만 그날 밤만큼 뜨거웠던 순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진심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그녀가 내게 가르쳐 준 그 진리를 말입니다.